네, 2부는 이제 3화와 4화를 묶어서 보통 2부라고 칭을 하는데 이 3화의 제목은 김경자입니다. 이 김경자라고 하면 주호남의 엄마죠. 근데 이 엄마가 굉장히 오나미를 되게 광적으로 애지중지 키운 엄마예요. 왜냐면은 이혼도 하고 뭐 돈 버는데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다 하고 뭐 이러느라 굉장히 애지중지 키웠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오나미 집에 시신, 핸섬 스님의 시신만 두고 오나미가 사라져버려서 이 오나미가 지금 살인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나미를 광적으로 애지중지한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을 살인자로 오해하면은 미치죠. 김경자 입장에서는 진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프로파일링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오나미가 그럴 리가 없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오히려 오나미가 그럴 리가 없어 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프로파일링을 하는 것 같기도 했죠. 맞아요.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는 전부터 근데 이제 뭔가 어땠어요? 네, 난 너무 웃겼어요. 그쵸. 약간 뭔가 비주얼적으로 좀 언밸런스해요. 이 그 배우 엄혜란 배우죠. 염혜란 배우. 염혜란 맞아. 염혜란 배우가 하얀 머리. 완전 분장을 진짜 너무 잘했어. 약간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그런 할머니 본 적 있으신가요? 칼단발 하얀 머리. 그 머리 스타일이 독특해요, 사실. 되게 캐릭터릭해요. 캐릭터성이. 근데 어떻게 왜 그런 머리 했는지 궁금하긴 하다. 캐릭터성이 확 강조돼요. 근데 문제는 그 비주얼적인 캐릭터성이랑 이 김경자라고 하는 스마트한 아주머니 캐릭터가 언밸런스해서 오는 그런 유쾌함이 있거든요. 전라도 사투리를 쓰잖아요. 근데 전라도 사투리를 세게 가잖아요. 그래서 더 특이하죠. 더 촌스럽게 느껴져요. 맞아. 헤어스타일도 엄청 이거 무슨 진짜 개그 콘서트 가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촌스러워. 패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하면서 저렴한 옷 사 입으면 사실 그런 촌스러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제 동네 시장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셀렉해야 그 맞출 수 있는 패션이거든요. 엄청 비주얼적으로 촌스러운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엄청 스마트한 일을 시키는 거죠. 프로파일링 시키고 그 무슨 신조어 같은 거 막 배워가면서 인터넷상에 있는 주호남의 행적을 추적하는 거죠. 이게 되게 언밸런스해서 재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포인트에서 해화가 웃은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이 컴퓨터 배우고 신조어 공부하고 이런 거는 웹툰에도 나오는데 그 웹툰에서 봤을 때 전 되게 웃겼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웃겼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막 이 염혜란 배우님이 이거를 하잖아요. 이렇게 레알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너무 웃긴 포인트였어. 그 김경자의 집착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부분부터 웹툰으로 보진 않았지만 웹툰도 그랬다고 하니 이 부분은 뭐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원소스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포인트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의 시청자로서 아쉬웠던 점이 또 하나 있다면 이 복수심을 키워가잖아요. 결국에는 오남이도 살해가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주호남이 살인을 한 게 아니고 주호남도 이제 핸섬 스님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걸에 의해 살해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주호남한테도 원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핸섬 스님을 살인하는데 일조를 했고 결국 결정타를 날리게 만들었고 시체를 토막내서 유기하는데 도움을 주게 해서 주호남을 이제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딱 못 박을 수 있게 만들어줬죠. 하지만 김경자는 그건 모르니까 복수심을 키워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감정의 배제됨으로 인해서 김경자라는 캐릭터가 전 와르르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감정? 그게 바로 슬픔입니다. 아. 저는 김경자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야 될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프로파일링을 하는 이유는 아들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까도 헷갈렸던 이유가 뭔가 이 마스크 걸 이 새끼 찾아가지고 족쳐야 돼. 이런 어떤 뭔가 열의에 찬 불타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애초에 복수심이라는 감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출발 지점엔 슬픔이 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 슬픔이 단 한 순간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김경자라는 이 캐릭터는 복수심만으로 작동하는 로봇이거든. 그래서
이 김경자라는 캐릭터가 저는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몰입이 안 되는 캐릭터였던 게 슬픔을 느끼지 않아. 뭔가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 그것만큼 이제 강렬하게 표현될 감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감정이 존재하지 거의 않다 보니까 이 복수심이라는 감정이 이입이 안 되고 이 부분이 그저 유쾌하게 이 기가 막힌 캐릭터와 그 언밸런스가 가져다주는 그런 재미 사실 연출자가 의도한 재미는가 아닌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죠. 또 한편으로는 그 슬픔이 없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어쨌든 이 드라마는 비현실적인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그 오히려 진짜 그 모성애 라기보다 진짜 오나미를 진짜 그냥 이기적인 생각으로 진짜 내 아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맞아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하나 있는 거지. 이거 하나 있어서 뭐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그냥 나의 그냥 결과물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짜 내가 품어서 애지중지 예뻐라 키운 아들이라기보단 그냥 내 결과물인 거야. 내 욕망을 대리할 인형. 맞아. 약간 그런 피규어 인형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뭔가 슬픔보다는 이것까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할 일이 복수가 되는. 약간 모성애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걸로 나는 해석을 했었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 헤어스타일. 마틸다 같아. 아씨. 그러니까 마틸다의 헤어스타일하고 레옹을 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괴리감이 있던 거야? 몰라, 그냥. 생각하기 되게 웃기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난 그 친절한 금자씨의 그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아니면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뭔가 그런 느낌들이 연상되니까 조금 이렇게 웃기게 사실 좀 솔직히 그 김경자 캐릭터 비주얼 좀 웃기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닌 분들이 약간 이렇게 희화하는 거에서 불쾌함을 느끼시다면 좀 죄송하지만 좀 희화가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인터넷 서칭과 이런 것들을 정보를 찾아가지고 몸이라고 뭔가 추정되는 인물이 어딘가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행사 도우미로 마트나 어디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찾아갑니다. 총도 사고 그리고 택시 운전사로 자격증도 땄어. 맞아. 택시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택시 좀 그 운전 잘한다 어필하는 그 장면 좀 웃겼네. 3화는 약간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2화에서의 치달았던 긴장감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느낌.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 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게 행사 도우미로 있던 게 모미가 아니라 춘애라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팬카페 지기가 그거를 발견을 해서 이 사람 약간 느낌이 마스크걸 같은데? 제가 이 가슴만 봐서 맞아. 몇 년을 봐서 아는데 이 가슴이 모미의 가슴이 분명해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아니었던 거지. 춘애였던 거죠. 여기서 원작과 다른 점이 있다고 제가 서치를 했었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춘애랑 모미가 얼굴이 거의 같다고. 그 있잖아요. 강남미인. 맞아. 강남미인 얼굴이라서 얼굴만 봤을 때는 진짜 둘이 구분이 안 될 정도. 그게 사실은 이 강남미인이라는 비판 같은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 웹툰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조금 이해가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그걸 약간 변호해주는 듯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를 이제 반영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그걸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김춘애와 모미를 헷갈리는 계기가 되는 사건 하나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앞서 소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1부, 2부, 3부의 모미가 다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강남미인 얼굴이 됐으면은 약간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그리고 3부에서는 또 되게 성형 부작용으로 망가진 얼굴까지 등장을 해버리니까 웹툰에서는 맞아.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약간 인물의 연결성이 있었는데 그런 요소가 다 빠져버리니 살짝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 모미의 캐릭터를 구성하는 주춧돌들이 조금 사라져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사실 그래서 김춘의 그 리라라고 여기서는 라라 아 그 제가 DP의 니나랑 헷갈려가지고 라라라는 이름으로 여기 불리는데 그래서 라라가 왜 나온지 약간 그 타당성이 조금 이제 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굴이 비슷하다라는 설정이 사라지면서 이제 3, 4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살짝 뜨죠. 그리고 강남민으로 안 해도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두 배우들의 얼굴이 닮진 않았잖아요. 안 닮았다. 하지만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닮은 듯한 뭐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화장하고 닮았다고 주변에서 너네 얼굴 닮았네 이런 언급을 해주면 왜 이 잘못 오해돼서 이제 춘애가 경자한테 맞아야 했는지 그리고 경자는 왜 한 스텝 만에 모미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이 이야기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텐데 그런 언급들이 살짝 없으니까 이제 살짝 부자연스러운. 그렇죠. 이 원작을 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이제 그걸 그 연결고리 하나 끊고 재현을 해버리니까 춘의 얘기가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만드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슷했으면은.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얘기만 해도 됐는데 강남민일 필요는 없으니까. 하긴. 자연스럽게 4화로 넘어가면 자연스럽다. 이제 경자한테 붙잡힌 춘애가 자신의 이야기를 갑자기 시작해요. 갑자기. 갑자기 시작해.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막 그 경자가 그딴 얘기는 왜 하는 거냐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뭐 이런 중간에 들어가자. 근데 제 얘기를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러고 보면은 연출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다는 걸. 하지만 한번 들어봐라. 이런 뻔뻔함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언급 없이 그냥 넘어갔으면 뭐야 했을 텐데 거야. 여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시방. 나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호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춘애가 뭐 어렸을 때 뭐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자신한테 약간 의도적이진 않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이제 좀 자기 반에 좀 잘 나가는 잘생긴 남자 양아치가 와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플러팅 같은 걸 하면서 담배 한 대만 사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사게 만들어주죠.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남자의 부용이라는 사람이 부용이 춘애에게 뭐 한두 가지씩 부탁을 하고 춘애는 그거 이제 부용이 자신의 좋다고 이제 다 해준 거. 나한테 관심 주니까. 잘생긴 애가 나한테 막 잘 나간 애가 나한테 막 해주니까 막 하나 두 개씩 그 부탁을 들어주다가 이제 막 돈도 주게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나를 ATM이라고 부르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진짜로 아이돌이 돼버렸어.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은 그 춘애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죠. 이 친구가 술집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최부용의 실체를 밝힙니다. 요즘 말로 나락 간다고 하죠. 나락 가서 아이돌 탈퇴라고 합시다. 나락을 가버리면서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되고 춘애는 이제 그 이후로 성형수술을 해요. 충격받지. 뭐 이런 사건들의 여파 그리고 이제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여기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 외모를 이용해서 뭐 행사 도우미도 하고 클럽이라기보단 바 같은 데서 일하죠. 약간 토킹바 같은 느낌? 일본에서는 그걸 막 스낵바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대화도 하면서 약간 쇼도 보여주면서 약간 그런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에이스 자리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서 경자가 이제 그런 얘기 왜 하냐 뭐 하는 거 그런 얘기 관심 없고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조금만 들어보면 이제 나와요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 바에서 만나게 됩니다. 모미를. 그래서 모미와 자신은 결국에는 경쟁 관계가 되고 그래서 모미가 자신의 어떤 주요 고객들을 막 빼가는 걸 보고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도 모미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당신 편 해줄게. 그러니까 나 괴롭히지 말고 동업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춘애가 이런 거 얘기를 다 하고 있을 테니까 아줌마는 가서 이제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러 가죠. 근데 여기서 반전. 마밤. 춘애는 모미와 친했다. 친구였다. 맞아. 거의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가 되려는 맹세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사이가 됐냐고 하니 둘의 공통점이 되게 많았죠. 맞아요. 못생겼던 외모에서 갑자기 성형을 하게 된 그런 계기들과 그리고 이제 에이스로 거기 클럽에서 에이스로 있으면서 뭐 둘이 춤도 되게 잘 추고 어떤 모습들 둘이 페어가 돼서 막 이렇게 맞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둘이 친해지고 되게 서로 위로도 하고 하면서 의지하는 사이가 됐. 그래서 이 춘애가 모미한테 그 말을 전합니다. 이상한 아줌마가 너를 찾고 있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막 모미한테 막 도망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미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춘애도 이제 부용이한테 맞고 사는 게 이제 지쳤으니까. 이제 맞아. 이 얘기를 안 했네. 부용한테 맞고 살고 있다고. 춘애는 행사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이제 마트에서 나가는 부용과 만나게 되고, 애가 완전 마트를 지나가는 부용과. 근데 예전에 그 잘생겼던 모습보다 되게 초라한 모습. 페인 아저씨. 하지만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너라면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걸 하면서 맞아. 춘애가 부용을 이제 꼬시게 되고 둘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용은 완전히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춘애가 부용을 부양하고 있는 거죠. 부용은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래, 개꿀 싶었을 거야. 그쵸. 처음에는 내 어렸을 때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용을 이제 자기 집으로 들였지만 놓고 보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제 속 터지는 뿐만 아니라 내가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얘가 막 폭력을 사용해. 맞고 사는데 내가 생계도 벌어와. 얘가 원하면은 잠자리도 같이 해. 뭐 이러니까 이제 춘애도 이런 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마음속에는 또 죄의식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떠날 생각을 하죠, 춘애도. 같이 가자. 같이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래서 같이 가려고 짐 챙기려고 왔는데 강아지가 있었어, 춘애한테. 강아지 막 하는데 부용이 자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강아지 장난감을 밟은 거지. 뽀짝 이러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용이 깹니다. 깨가지고 너 어디 가냐 했는데 얘 산책시키라 이랬는데, 산책은 개뿔 이러면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본 모미가 육탄전을 말리고 참여하면서 부용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몸싸움을 통해서 부용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부용이를 그 캐리어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이 시신을 캐리어에 담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거를 마스크걸 팬카페 지기가 보게 된 거죠. 팬카페 지기가 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미를 보고 와 저건 내가 아는 그 가슴 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경자한테 채팅으로 뭐 누구님 제가 발견했어요 드디어 라고 해서 이제 이 경자가 그걸 춘애랑 모미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이것들이 미쳤나 이래가지고 다시 찾아가죠. 가서 이제 강가에서 대치를 하게 되고 춘애가 이제 총을 조준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 모미 대신에 춘애가 죽습니다. 그 총에 맞아서. 그래서 그리고 경자는 그 육탄전을 하던 과정에서 춘애에게 머리를 맞고 기절하게 되고 모미는 그 차 안에 경자와 부용의 시신 그리고 춘애 시신도 같이 넣었나요? 춘애 시신 안 넣었을 거야. 그 둘의 시신을 넣어서 스스로 밀어버리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경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5화가 다시 미모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춘애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1, 2화에서는 주호남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3, 4화에서는 김춘애가 나왔다 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김춘애가 아까 말했듯이 원래 역할이었던 얼굴이 닮았다 라는 점이 사라지면서 김춘애의 어떤 캐릭터성 하나가 무너지고 그러고 나서 원래는 또 춘애랑 모미가 경쟁 관계가 맞거든요. 그 구라로 했던 얘기가 웹툰에서는 실제였어. 그게 사라지고 뭔가 서로 연대하는 관계로 가면서 춘애가 죽게 되는 과정도 좀 다르잖아요. 춘애는 진짜 똑같이 생겨서 오인을 해서 춘애를 죽였던 걸로 웹툰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맞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춘애라는 캐릭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맞아. 미의 기준이 획일화되고 있는 걸 비판하기 위해서 사실 춘애가 필요했던 건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연출이 춘애가 나온 이유가 사라져요. 그래서 춘애한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주죠. 그게 바로 여성들 간의 연대예요. 이게 여성들 간의 연대라는 게 뭐 되게 오래된 코드기도 하지만 2010년 이후에 한국 문학, 뭐 한국 영화 이런 데서 되게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붐이 일어났어. 맞아요. 이거는 좀 여담인데 퀴어 소설 중에서도 게이 소설이랑 레즈비언 소설의 차이점은 퀴어 소설에서의 그 퀴어 커플은 서로가 연인으로서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 데이트하고 어떤 나의 사랑을 주고 받고 이런 존재. 하지만 사랑이 끝난 순간 뭐 이런 느낌. 근데 레즈비언 커플은 뭔가 커플이라기보다는 서로 연대해서 약자들 간의 연대감
이게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어. 물론 사랑이기도 하고 헤어졌을 때 뭐 아픔 이런 거 다 있겠지만 그 약자로서의 연대감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약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렌드라고 하면 말이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덜 엄격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성들 간의 연대라고 하는 그런 코드들을 김춘혜에게 새로 부여한 거죠. 그래서 원작과 그 부분이 달라지게 됐는데 다만 그 여성들 간의 연대라는 것이 좀 얼렁뚱땅 진행되긴 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부분, 마지막에 잠깐 이제 대신 주어주는 부분 이런 식으로 소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조되지 못했고 원래 부여받은 역할은 아예 그냥 폐기되어 버렸기 때문에 김춘혜란 캐릭터가 왜 나왔는가 그 부분이 살짝 흔들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춘혜란 캐릭터가 별로 매력이 없었다. 김춘혜가 약간 단순히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김경자가 모미를 찾는데 혼란을 만들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 그쵸. 도구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아쉽게 그러니까 연출이 뭘 하고 싶었던지는 알겠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춘혜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캐릭터 사실 기억이 잘 안 날걸요? 마스크걸 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춘혜란 캐릭터가 임팩트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제목으로서 존재하는 김모미, 주호남, 김경자, 김춘혜, 김미모, 김모미 다시 이런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다 임팩트를 하나씩 남기고 가거든요. 근데 춘혜는 그 급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냥 모미와 비슷하게 외모를 개조한 한 인물의 이야기 정도. 그러니까 사실 비슷하지도 않아. 그치. 근데 그 계기가 못생겨서 자신의 사랑받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성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성형을 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그런 직종의 일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두 여성들 간의 연대라는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걸 이제 좀 다 드러내지 못하고 좀 소비된 감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인물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운 얘기 그만하고 5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화에 이제 모미의 딸이 등장하네요. 김미모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 아이는 갑자기 왜 등장을 했냐. 모미와 춘혜가 같이 나왔던 장면에서 모미가 춘혜에게 임신을 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임신이 사실 이게 뭐 주호남과 사이에서 생긴 애인지 아닌지는 사실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이제 의견이 나뉘긴 하죠. 한간에서는. 원작에서도 확실히 아니기도 하고. 미모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모미가 결국에는 마스크 거리다라는 게 여론에 알려지고 나서 모미는 체포를 당하죠. 근데 이제 애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진짜 고민 끝에 모미는 연을 끊고 지내던 엄마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아달라고 사정사정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모는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미모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엄마가 마스크 거리다라는 소문이 사실 안 퍼지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소문이 퍼져서 계속 전학을 다니죠. 그렇게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 미모가 딱히 이제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아 하는 아이예요. 엄마가 마스크 거리라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전에 학교 앞에 있던 떡볶이 할머니랑만 친하게 지내고 전학을 가고 나서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짝 예춘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춘의 거꾸로 하는 걸까요? 예춘이도? 그런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모미를 거꾸로 해서 미모니까. 애춘은 또 이상하니까 예춘으로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언젠가 근데 이 예춘이는 또 짝이 됐으니까 뭔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미모가 자꾸 밀어내니까 얘도 이제 살짝 삔또 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춘이가 언제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거를 미모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또 구해준다? 미모가? 그래서 예춘이는 자기를 이렇게 구해줬으니까 더 친해지고 싶어서 뭔가 자기 아빠가 맨날 뭐 술 먹고 깽판을 친다 뭐 이런 허언증까지 남발을 하면서 미모랑 친해지려고 하죠. 예춘이라는 이름도 약간 미모만큼이나 독특한 이름 같긴 한데 예춘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되게 해맑고 약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의 맞아. 밝은 아이고 미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그렇게 어둡진 않아요. 여기서 느껴지기에는 그냥 조금 시크하다. 오히려 좀 시크하고 터프한 맞아. 게 자라기도 했고 대신에 이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조금 없는 그런 아이들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게 사실은 진짜로 그 문학에서 많이 보이는 여자의 둘의 연대죠.
이런 구도로 이제 유대를 갖는 두 여자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소설 속에 좀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딱 바뀐 그 둘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게 이제 연출의 의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전형적이라고 그치. 해야 될까요? 이 에피소드 내내 이 예춘과 미모의 어떤 관계는 사실 뭔가 특별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약간 터프한 여자아이 하나랑 해맑고 밝은 여자아이 하나? 말하고 나니까 그거 생각나네. 그 영화 마녀에서 그 두 맞아, 친구가 맞아. 생각이 나네요. 어. 고민시 배우가 했던 역할이랑 이제 예춘이랑 약간 결이 좀 그렇죠, 비슷하긴 그렇죠. 하네요. 또 그런 캐릭터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예춘이가 막 우리 아빠는 집에만 오면은 술 먹고 깽판을 부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결국에 미모에게 마음에 이제 터칭을 줘서 결국에는 친해지는 성공을 합니다. 미모가 되게 막 돈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를 알고 예춘이가 중고나라의 동생 보행기 막 이런 거 팔고 막 그러면서 미모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결국에 미모가 또 카페에서 노트북을 절도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여기 경찰서에서 할머니가 미모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모미의 엄마고 미모의 할머니인 이 캐릭터가 뭐랄까 되게 엄격하고 응.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올바른 할머니로 되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딱 마음 먹은 순간 연을 끊고 사는 그런 되게 강단 있는 인물로 맞아, 나오는데 그런 캐릭터성이 여기서 좀 반영된 것 같고 미모는 한창 이제 사춘기에 감정이 말랑말랑할 나이기 때문에 뭐 미모 입장에서는 되게 야속하죠. 뭐 엄마도 자기 버리고 갔고 했는데 뭐 할머니라고 뭐 있는 거는 뭐 자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진 않고 계속 그렇게 틱틱 되게 엄격하게 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있었다. 그래요. 어머니의 이름은 신영희 씨. 그러니까 계속 할머니라고 칭하면은 뭐 헷갈리니까 이제부터 신영희 씨라고 신영희 합시다. 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영희 씨에게 뺨을 맞은 미모가 가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가출을 하게 됐을 때 의탁할 수 있는 존재 사실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모 할머니를 대체해줄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예춘이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데 맞아, 예춘이가 또 아빠가 우리 집에서 깽판을 치고 있어 하면서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에서 잤나? 뭐 그렇게 됐는데 근데 다음날 학교에서 자신의 엄마가 마스크 거리라는 소문이 퍼지게 또다시.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사실 예춘이밖에 몰랐는데 그래서 예춘이가 그걸 알고 아 얘가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그렇게 막 보행기도 팔고 막 그렇게 해서 도와줬던 건데 그 마스크 거리라는 게 퍼지니까 얘는 예춘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가 유일하게 얘기했던 건 예춘이밖에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인 떡볶이 할머니에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데 맞아. 여기서 언급 안 하고 간 좀 재밌었던 장면? 중요할 것 같은 장면은 예춘이 이제 미모의 엄마가 마스크걸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죠. 굉장히 기뻐하죠.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어. 나만 이 미모의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어. 라면서 마스크걸이라는 걸 되게 흥미롭게 여깁니다. 되게 마스크걸 뭐지? 뭔가 무조건적인 동경을 막 하는 그 장면이 사실 어떤 사춘기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그 감수성에 있어서 유대감, 친구 간의 유대감, 뭐 동경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확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면서 사실 너무 이질적이었어요. 그동안 막 어른들의 세계에 더럽고 추잡한 욕망들이 막 나오다가 이 그 해맑은 맞아, 갑자기 순수 덩어리에 무모한 그런 욕심들, 욕망들을 보게 되니까 되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5화가 그닥 재밌는 장면들이 없어요. 무난하게 흘러가고 그 전까지 뭔가 파격의 연속이었던 거에 비해서는 근데 뭐 이 장면 정도가 좀 체크하고 넘어갈 만한 장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6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미모가 예춘이를 의심을 하고 손절을 치고 결국에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죠. 그 떡볶이 할머니 집으로 가죠. 6화는 다시 김모미가 교도소로 간 시점부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캐릭터 이름별로 옴니버스 구성이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는데 뭐 모미가 이제 뭐 이렇게 영혼 없는 눈 가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장면이 모노톤으로 착 펼쳐지고 맞아, 흙 빼고 온몸에 탈의를 하고 몸속에 뭔가를 숨겨가지 않는지 막 검사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메트로놈 틀어놓지 않나? 맞아. 배경음악에 약간 이렇게 똑딱 메트로놈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모노톤의 배경음도 메트로놈이어서 이 부분 되게 감각적이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맞아.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
이렇게 감각적인 장면을 왜 여기다 썼을까? 아, 그러니까 뭐 여기다 감각적인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감각적인 걸 쓸 수 있었다면 앞쪽에 좀 더 활용을 해봐도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쪽에는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 키치하게 알록달록 키치하게 표현을 했다면 물론 흑백과 알록달록의 대비는 들어보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게 빛나고 싶었던 모미와 이제 더 이상 화려할 수가 없어진 모미 성형을 했음에도 뭐 그거를 대비시켜주긴 하겠지만 앞에를 너무 키치하게 표현했던 거에서 여기서는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니까 사실 그 장면이 더 진지했을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아쉬움으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화부터는 약간 그 톤이 같이 확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마스크걸 보기 전에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키치하고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웹툰도 그랬기 때문에. 웹툰도 그런 되게 어질어질 기계 이런 느낌이어서 드라마에도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을까 했는데 뒷부분은 오히려 되게 이렇게 무난무난 흘러간 것 같아가지고 1, 2화의 무드가 비슷하고요. 3, 음. 4화의 무드가 비슷하죠. 약간 1, 2화는 아, 그 약간 그 욕망에 키치하게 표현되는 그 이야기들. 3, 4화는 약간 추격신, 추격전, 첩보극 이런 느낌이 나고 5화가 갑자기 약간 그 말랑말랑. 성장 드라마가 됐다가 6화, 7화 이렇게 이 부분은 느와르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입부에 그렇게 흑백으로 깔고 메트로놈 틀고 이렇게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 그래서 뭔가 더 따로 노는 느낌이 더 있었을 수도 있겠다. 아예 따로 톤을 좀 다르게 노는 해서. 게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시도로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그치, 같은데 그치. 다만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모미의 캐릭터 연결시켜주는 것들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런 장치가 몇 개라도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는 오히려 맞아요. 단조롭지 않고 분위기와 무드를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 연결성이 조금만 있었으면 맞아요. 좋았겠다. 각 화마다의 개성이 막 다르고 이런 건 좋은데 각 화가 아예 다른 이야기 같다, 다른 드라마 같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 이제 살짝 문제인 거죠. 단독적으로 이 에피소드만 놓고 보면 그 메트로놈으로 시작하는 흑백의 스타트는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멋있는 장면 하나 꼽으라면 저는 그 장면이 될 것 같은데. 맞아, 멋있었어. 근데 또 이제 아는수 패거리들과의 대립 나올 때 거기 또 약간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하진 않더라고요. 아, 그런가? 씩 웃으면서 달려오는 나나가 좀 웃기지 않았나. 아, 웃겼어? 나 좀 재밌었는데. 아, 진짜? 그거 약간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아, 웃기려고? 약간 개그 포인트 살짝 이걸 보면서 약간 기괴하게 느끼면서 살짝 웃기기도 하고 약간 복잡한 걸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모미의 또라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갈 순 없지만 뭐 재산도 많고 인맥도 많아가지고 안에서 여왕처럼 살고 있는 안은숙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삼총사? 속된 말로 이렇게 따까리? 시다바리? 뭐 그런 표현으로 불릴 수 있을 것 같은 일행들이 3명이 있는데 안은숙이 이제 너 잠깐 나한테 와봐라 했더니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모미가 너 뛸 줄 모르니? 뭐 이렇게 하나? 계속 꼽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나한테 벌벌 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니까 이제 안은숙이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자기 부하들한테 갈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미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맞고만 있을 캐릭터가 아니지. 사실 아닌지 몰랐어요. 아, 저는 몰랐고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그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3명 중에 1명만 미치듯이 팹니다. 내가 맞고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때려. 그래서 계속 이제 독방에 갇히고 풀려나면 때리고 독방에 갇히고 풀려나면 때리고 그래서 얘가 이제 질려버리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싸움에서 이깁니다. 안은숙과는 어떻게 보면은 척을 지지만 굽히진 않았다. 이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죠. 이제 나나에서 고연적으로 이제 역할이 바뀝니다. 저 이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되게 이상한 새로운 교도소장이 부임을 하는데 독실한 크리스천의 냄새를 풀풀 풍기는데 또 위선적인 그런 느낌의 크리스천 교도소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시점에 맞춰서 또 모미가 편지를 한 통 받게 되는데 편지의 내용이 니년도 느껴봐 자식이 망가지는 기분을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미가 그걸 보자마자 대사를 하죠. 언니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그렇게 하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막 이렇게 뭐 천 같은 거 묶어가지고 막 던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호락호락 되겠습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또 독방에 갇히게 되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하나 던져줍니다. 이 교도소장이.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모미가 엄청 신성해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연기죠. 그치, 무조건 그치. 연기. 이거는 왜냐면 나가야 될 명분이 생겼잖아요. 꼭 나가야 되는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독방 문을 쫙 열었더니 모미가 기도를 하고 있고 굉장히 순해진 면모를 보입니다. 뭐 예전에는 이렇게 눈깔이 돌아가지고 뭐 한 명 패고 막 이랬던 모미였는데 굉장히 순한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안은숙의 딸이 신장 이식이 필요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안은숙이 막 울고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안은숙이 막 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미가 이때다 싶은 거죠. 되게 순수한 얼굴로 제가 신장을 기증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와요. 은숙과 모미가 갑자기 되게 친해집니다. 막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 또 갑자기 교도소에 외부 봉사자들이 오게 돼요. 교회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외부 봉사자들이 오는데 헉, 거기 안에 경자가 있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경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래서 그 경자가 이 모미를 발견한 모미한테 마지막에 가기 직전에 가기 직전에 갑자기 귓속말로 너도 자식이 사라지는 마음을 느껴봐 라고 하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막 이렇게 순수한 척 하다가 머릿속에 나가야 되는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는 거죠.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저 사람이 내 딸을 죽인다고 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고 계속 이 말만 하고. 그래서 난동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밝혀집니다. 미모가 친해진 떡볶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 경자였고 경자는 죽지 않고 그 차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총을 뻥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했다라는 것이 이 6화에서 밝혀지고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이 니년도 느껴봐 자식이 망가지는 기분을 이거 정확한 워딩이야? 응. 이거는 사실 경자가 모미한테 향하고 있는 분노가 사실 온전히 모미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왜냐면 모미는 망가뜨리진 않았어요. 죽였죠. 죽게 했죠. 망가진 거는 사실은 가정 환경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망가지게 하는 것의 지분이 경자 본인에게 분명히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 거예요. 내가 뭐 이랬다면 이 친구가 덜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은 부모 마음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망가지는 기분을 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미한테 향하고 있는 게 내 자식을 죽였다라는 분노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뭔가 힘들어지고 뭐 자기 안으로 침착하고 이 모든 자식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제 싹 모아다가 그걸 다 모미한테 던져 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떡볶이 할머니 행세를 하면서 미모를 망가뜨리고 있죠. 약간 가스라이팅을 빙자한 뭐 누가 자기를 그걸 딸이라고 놀리면은 너도 그거를 똑같이 갚아줘야 해 이런 식으로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망가뜨리죠. 그리고 소문도 내고요. 그래서 죽인다라는 것과 망가진다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데 망가진다고 했다는 것은 모미한테 경자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모미가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죄의식까지 더해진 거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방의 마지막 화 7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7화의 제목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네요. 모미와 미모. 어떻게 보면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그 소스가 가지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미모 이름은 왜 미모일까요? 그럼? 글쎄요. 약간 모미의 반대니까 뭔가 모미와는 다른? 사실 그래서 이 미모가 역설적으로 뭔가 외모적인 가치가 아니라 뭐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훌륭히 읽어가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긴 하지. 이야기 자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이렇게 풀렸다고는 말 못하지만 이 네이밍 안에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원작 작가의 어떤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모미와 미모라는 제목으로 편집한 드라마 연출가의 마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인 의미인 것 같아. 모미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연예인이 되고 싶고 막 화장도 하고 싶고 막 그런 면모가 보였다면 미모는 딱히 뭔가 그런 것 같지 않고 뭔가 외모에 관심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서 사실 그래서 미모가 죽어있죠, 캐릭터가. 미모의 욕망은 뭔가 미모가 무슨 욕망으로 살아가는가는 없어요. 오히려 예춘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춘이 되게 기억 남는 캐릭터로 그려지고 미모는 상대적으로 좀 캐릭터성이 좀 죽어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욕망이 없어서, 그러니까 욕망이 없다로 이제 비춰지는 게 또 한 장면 중에서 미모의 손목에 자해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욕망이 없기 때문에 욕망도 없고 뭐 삶에 대한 의욕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걸로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가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살았겠죠. 하지만 이제 미모가 좀 죽어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모랑 춘애는 사실 좀 캐릭터성이 죽어있고 오히려 예춘이란 캐릭터가 좀 더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차라리 부용도 좀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부용 되게 깔끔하잖아요. 그 사람의 욕망이라는 그게 그치. 깔끔이 별로잖아요. 깔끔하게 별로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가 캐릭터성을 부여해주면서 캐릭터 위주로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는 연출가의 욕망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느꼈는데 경자를 보면서 또 그렇게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미모나 춘애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입니다. 아쉽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아쉬운가 보지. 아쉬운 건 그러니까 애정이 있어야 맞아.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화에서는 주인공인 모미가 은숙에게 이제 경자 얘기를 하면서 연락처를 달라. 엄마의 연락처를 받아서 엄마랑 연락을 시도하고 또 모미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상하죠. 은숙이 가짜 연락처를 주고 적당히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해주고 뭐 흥신소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모미가 잘 살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미모가 미모가 너무 헷갈려. 미모가 잘 살고 있는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대충 비슷한 애를 찍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모를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안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거 좀 선 넘네 뭐 이런 느낌인 거로만 나와요. 모미한테는 풀리지 않는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또 한편 미모의 시점에서는 경자와 함께 그 되게 외딴 곳에 있는 경자의 집에서 머물면서 경자에게 이제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할머니 나 잘 살고 있으니까 찾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고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경자는 미모한테 약을 먹여서 지하실에 가두고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시점에서 투 트랙으로 이제 미모를 구하려는 시도가 생긴 거죠. 할머니와 예춘이 떡볶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마스크걸의 소문의 원흉이었다는 걸 이제 예춘이 알게 되면서 그 할머니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할머니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게 신영이와 예춘이죠. 영희와 예춘이 이제 미모를 찾아 나가는 한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교도관 밖으로 나가게 된 모미가 탈출을 해가지고 미모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 모미는 어쨌든 엄마 연락처를 전에 받았으니까 그걸 전화를 하죠. 엄마한테 미모가 납치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안 그래도 모미의 엄마도 예춘이랑 미모를 찾으러 간 거죠. 모미의 엄마 그러니까 신영희 씨와 예춘이가 먼저 도착을 해서 경자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예춘이는 그 틈을 타서 지하실로 내려가서 미모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막 미친듯이 몸싸움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신영희 씨가 경자의 손에 죽게 돼요. 완전 그 칼을 꽂혔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맞아. 죽게 됐고 그래서 막 마지막 유언까지 남기죠.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미모야 이러면서 그리고 뒤에 또 모미가 도착을 해서 경자와 또 몸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랬는데 난 이 장면도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경자의 집에 경찰이 도착하죠. 왜냐면 이 경찰은 경자를 쫓아온 게 아니라 이 모미가 탈출했으니까 모미를 쫓아서 왔는데 이 경자가 아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군대를 보내주셨어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이제 경자가 완전 피투성이가 됐어요. 모미랑 싸우다가 미모가 묶여있는 거를 예춘이가 와서 미모 곁에 있는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고 모미가 그 묶여있는 곳으로 들어와서 애들을 내보내고 맞아 먼저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경자가 도착해가지고 다시 모미와 경자의 몸싸움이 이어지다가 결국 그 결판이 안 나가지고 나오게 되고 죽어있는 영희를 넘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이제 예춘이랑 미모가 있는 상태에서 모미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경찰이 도착해 있고 그래서 경찰 앞에서 손 들고 있는 모미 손을 들고 있는데 총을 들고 경자가 뒤따라 나왔는데 경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총을 들고 있잖아요.
할머니 총 쏘지 마세요 하니까 어라? 나는 저 미모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딱 총을 겨누고 처음에 모비를 겨눈 척 하다가 미모한테 딱 쏘는데 이제 모비가 미모를 위해서 이제 몸을 날려서 대신 총을 맞고 총이 발포되는 순간 경찰이 총이 이제 그 경자의 머리에 그 뭐라고요 여기를 미간에 탁 박히게 되죠. 사망 하면서 아이들은 남고 살인자들은 모두 죽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어쨌든 미모가 할머니의 어떤 유산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예춘의 부모가 후견인이 되기로 했다고 나오나 보호자가 맞아. 됐다고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급하게 마무리되죠. 앞으로의 모비가 뭐 어떻게 살까 이런 거에 그런 대해서 거는 딱히 없고. 나오지 않고 이야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화 간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어요. 7화에서 또 해봐야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딴 데서 본 건데 왜 경찰이 하필이면 헤드샷을 쐈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을 보통 경찰이 겁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여기다 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격발을 했잖아. 그때는 이제 쏴도 되긴 하는데. 아 진짜? 그치? 왜냐면 얘를 한 발 쐈잖아? 그럼 두 발, 세 발 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맞추는 게 맞긴 한데 뭐 팔을 맞추던지 뭐 그러는 게 아마 원칙적으로는 맞을 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경자가 엽총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이상하긴 해. 하긴 너무 쉽게. 근데 뭐 만화적 허용, 드라마적 허용으로 뭐 봐줄만 하긴 하죠. 뭐 맞아. 아 그리고 총기를 사는데 돈이 많아. 경자가 돈을 이렇게 다발로 줘서 그러니까 아, 할머니가 무슨 총기를 사 말했는데 돈을 이렇게 주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돈이 많지? 되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지 않았나? 그 저기 아닐까요? 저기 주호남 그 집 뺐잖아. 아 그걸로. 주호남매 독립했던 집값 뭐 러브돌 같은 거 막 중고나라 팔고 이러면은 좀 이렇게 돈이 있지 않았을까? 팔리나? 그럴 수 있겠네. 팔아도 되나? 아무튼 아니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고 원래 집을 처분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여러 비하인드가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 드라마만의 뭐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오히려 좀 없어서 맞아. 예상 가능한 결말이었다. 이어서 라는 생각. 그랬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 초라하게 끝나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럼 간단하게 저희 첫 번째 유리병 편지를 던지면 첫 번째 코너고 첫 번째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봤던 이 마스크 거래에 대해서 한 줄 평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뭐라고 어려워. 우리가 뭐라고 한 줄 평하고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이거 보고 한 마디의 말 뭐 평가 말고 그냥 말 한마디. 별점 이런 것도 주지 맙시다. 아 그건 어우. 저희가 왜 뭐라고 그런 걸 줍니까? 그냥 한마디 딱 하고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좋을까 이런 건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으튼이랑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될까라고 상상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고 그래서 마스크버를 한번 보셨다면 보셨으면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드라마로 구현이 됐을까 이거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마다 분위기와 무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재미. 취향이 분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찍먹하면서 볼 수 있는 시식 재미가 코너 같은 있다. 느낌. 역시 요약을 잘해주시. 한마디까지 해주셨네요 그러면. 시식 코너가 닿다. 시식 코너 같은 재미가 있는 마스크걸. 원작을 본 사람이 보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응. 제가 카우보이 비밥 원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실사화를 했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원작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면 이 마스크걸의 원작을 본 사람이 이걸 봤을 때 기분이 상하는 작품은 그건 아니라고 아니야. 생각해요. 뭔가 뉘앙스가 달라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하고 싶은 표현법이 많이 바뀐 거죠. 뭐 거기서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팬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에 대해 존중을 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맞아 원작 다시 추억하면서 그렇게 보기에는 꽤 재밌는 작품인 것 같고 사실 연기력이 막 빛났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않았어요. 배우들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나라는 배우가 어떤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고현정 배우 여기서 활약 많이 하고 안재영 배우 뭐 여기저기 여무해란 배우 뭐 여기저기 활약하잖아요. 근데 나나라는 배우가 사실 요즘에 다시 이제 조금 드라마 연기 활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애프터 스쿨을 많이 좋아하고 오렌지 캐러멜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나나가 연기를 한다고? 라고 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봤을 때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궁금증 반, 뭐 염려 반이 있겠지만 그 염려를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보다 잘하는데 잘했어요. 뭐 이렇게 그냥 깔끔했어요. 막 연기력 와 연기의 신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나의 연기가 궁금한 사람들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한 줄 한마디? 는 그건가요? 아니 이게 애정이 있어야 아쉬움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마무리네요. 애정이 있어야 아쉬움도 있고 저는 이 작품에 대한 아쉬운 점은 정말 아쉽다. 별로고 형편없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카우보이 비밥에 대한 넷플릭스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원색적인 비난을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의 한마디는 애정이 있어야 비판도 가능하다. 계속 저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망망대를 표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일병 편지를 던질게 제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